자, 2021년 수능 특강 세계지리 10강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문제 해설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수능 특강 그런 교재 특성상 단원별로 문제를 내는 그런 사람이 달라요. 물론 전체적으로 큰 틀은 잡을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하겠다, 쉽게 내겠다, 어렵게 내겠다. 또는 앞에 있는 개념 설명하고 얼마만큼 많이 연계를 시키겠다. 또는 종전 기출 문제하고 얼마만큼 또 이렇게 유사하게 내겠다. 그런 틀은 잡을 텐데, 그런데 이제 올해 2021년 수능 특강의 특징을 좀 봤더니 난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보고 나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나서 또 정답이 잘 안 보인다,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문제가 조금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그냥 꼼꼼하게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그냥 복습하는 용도로 문제를 좀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야 상처 좀 덜 받고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대표 기출 확인하기 볼게요. 자,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는 그냥 앞 글자 하나씩만 써볼게요. 자, 유럽에 있는 나라는 프랑스,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나라는 러시아, 그 다음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이란이에요. 자, 세 국가는 모두 에너지하고 관련해가지고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1차 에너지 말고요. 우리가 모든 쓰는 에너지를 이제 1차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1차 에너지 말고 전력만 따졌을 때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자, 우리나라도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력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프랑스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높더라. 자,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프랑스에서 유난히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원자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프랑스는 원자력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란은 서남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석유랑 천연가스를 주로 이용하고요. 석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은 아마 통계에는 안 잡힐 거예요. 자, 우리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미국이 제재하고 그래서 갈등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어쨌든 서남아시아에 있으니까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A하고 B는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러시아는 사실 에너지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국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러시아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러시아는 모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국제적으로는 석유랑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출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석유랑 천연가스랑 국제 가격은 석유가 더 비싸요. 그리고 자, 석유로 전력도 생산할 수가 있고요. 석유로 난방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자, 러시아 춥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석유로 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천연가스로 난방이나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하고 석유는 최대한 아낀 다음에 수출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이렇게 비중을 보면은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천연가스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점을 찍은 B가 천연가스가 되는 거예요. 천연가스. 자, 그럼 자연스레 우리가 이란에서 B가 천연가스니까 A는 석유가 되겠죠. A는 석유.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유난히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 D가 원자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나라 모두에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나마 러시아에서만 조금 존재감이 있는 C가 석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A, B, C, D를 구분하고 나면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A는 고기스폭산지에서 주로 생산된다. 석유는 고기스폭산지가 아니라 신기스폭산지 주변이죠. 또는 신기조산대에서 주로 생산된다. 그 다음에 C, 석탄은 B, 천연가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죠.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D, 원자력은 C, 석탄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그 다음 4번, 국가 내 석탄 소비 비율은 프랑스보다 러시아가 더 높죠. 이 부분이 지금 석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세 국가 중 국가 내 천연가스 소비 비율은 이란이 가장 높다. 자, 이란에서 천연가스가 요만큼을 차지하니까 제일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2번, 다음 글은 유럽 여행기의 일부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옳은 것만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지도를 봤더니요. A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수력과 지열 발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열은 사실 뭐 발전뿐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을 그대로 끌고 와서요. 끌고 온다기보다는 이제 물을 데펴서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난방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뭐 정확하게 다루고 있진 않지만, 뭐 세세하게 다루고 있진 않지만요. 아이슬란드는 전력만 따지면, 전기만 따지면은요, 수력이 지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력은 오직 전력으로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전력만 따지면 아이슬란드에서는 수력이 지열보다 몇 배나 더 많다. 한 3배쯤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여기에서처럼 재생 에너지라고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1차 에너지,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라고 한다면 아이슬란드에서는 수력보다는 지열 발전이 다시 한 3배쯤 많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전력도 생산하지만 그냥 물을 데펴가지고 난방 에너지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세계지를 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아이슬란드의 그런 에너지 구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궁금해했을 것도 같아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했네요. 자, 아무튼 A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수력과 지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노르웨이. 노르웨이 하면 피오르, 빙하, 뭐 U자국, 낙차가 크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이에요. 자, 물론 노르웨이는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기는 하는데 워낙 수력 발전을 많이 해서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수력으로 채우고요. 수력을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전력을 이용하는 거죠. 천연가스는 거의 대부분을 수출해요. 그 다음 C는 덴마크, D는 아일랜드인데요. 그냥 두 나라의 특징은 좀 비슷해요. 그냥 대서양에 있어서 바닷가에 있어서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풍력 발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가는 세계적인 어항으로 유명한 베르겐에 들러 빙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피오르 경관을 보고 피오르, 그 다음 수력 발전댐도 둘러보았다. 이 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90% 이상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책의 내용이 떠올랐다. 자, 이제 빙하, 뭐 수력, 뭐 나온 걸로 봐서 아이슬란드 아니면은 아라고만 적을게요. 아니면 노르웨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세계지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이 수력이다. 이걸 보고서 노르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아이슬란드는 에너지 전체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열이 수력보다 더 많더라. 근데 어쨌든 가에서는 뭐 지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전혀 나오고 있지 않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화산과 온천이 많아서 자, A, B, C, D 중에 뭐 화산과 온천 하면 아이슬란드밖에 없네요. 얘는 아이슬란드가 되겠네요. 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수도 레이캬비크 근처에 있는, 자,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전체 인구가 3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냥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구보다도 인구가 적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수도가 레이캬비크예요. 자, 근처에 있는 지열 발전소도 둘러보았는데 이 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70% 이상을 지열이 차지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이슬란드. 자, 가는 그러면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A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수능 기본 문제. 자, 1번 문제는 그냥 뭐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기는 해요. 자, 그래프를 보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 암기하고 있던 내용 가지고 A, B, C를 구분하면 돼요. D까지. 자, 그래프는 세계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오늘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는 석유가 되겠죠. A는 석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회색은 석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는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가스. 자, 그 다음에 수력하고 원자력은 나와 있는데요. 자, 뒤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좀 도움이 되니까 살펴보자면은요. 자, 이 비중은 지금 1차 에너지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봤더니 수력이 요만큼이고 이제 원자력이 요만큼 정도를 차지하는데, 자,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전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차 에너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을 에너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비중을 표시해 보면 수력과 원자력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커질 거예요. 자, 뒤에 가면 그런 관련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D는 최근에 비중이 굉장히 몇 배나 크게 늘었죠. 자, 그래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D는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냥 신재생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정답을 찾아보면, 자, A는 석유는 화석 에너지 중 국제 이동량이 가장 적다. 자, 국제 이동량이 가장 적은 건 화석 에너지 가운데서는 천연가스예요. 자, 물론 가장 적은 걸 물어보진 않는데 뒤에 가면 또 관련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석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도 국제 이동이 제일 적은 건 석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뒤에 가면 석유로 환산했을 때 에너지 양을 기준으로 보면 석탄보다 천연가스가 더 적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은 건 석유예요. 석유. 자,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주로 발전용 및 제철용으로 이용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산업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석탄은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주로 고기 조산대 주변에 매장되어 있다. 천연가스는 고기 조산대가 아니라 신기 조산대. 그 다음에 D는 고갈 가능성이 높은이 아니라 낮은 신재생 에너지다. 그 다음 5번 A에서 C 가운데 상업적 이용 시기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운데 천연가스가 가장 이른 걸 물어봤죠? B, 석탄이 가장 이르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2번 문제는 사실 난도가 꽤 높은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면 석유랑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셰일가스, 셰일이라고 하는 그런 지층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대체로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알고 나면 허탈한데, 그 사전 지식이 없이, 정보가 없이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조금 만만치 않았을 넘어서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구별하는 거. 자, 먼저 이 문제에서는 일단 화석에 일단 보기를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빠져 있죠. 석탄을 많이 쓰는 나라들이 빠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1인당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일단 석탄은 아니에요. 석탄은 아니겠죠? 그럼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 둘 중에 뭐에 해당하냐면요. 재밌게도 우리나라를 보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한국 지리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요. 이런 운송용으로 쓰이는 석유 말고도 석유화학을 위해서, 석유화학 공업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석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인당 석유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1인당 석유 소비량이
또 여기에 있는 뭐 미얀마보다도 적게 나와 있고 뭐 멕시코보다도 적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서 이 에너지는 천연가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천연가스라는 걸 알았으면 뭐 답을 찾는 거 쉽네요. 자, 1번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가 급증하였다. 1번이 옳은 설명.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용 비중이 높다. 자, 이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용 비중이 높은 건 석탄.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 유럽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에너지원이다. 이것도 역시 석탄이고요. 발전용으로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건 원자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용도별 소비 비중에서 수송용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건 석유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1번. 그 다음 3번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량 비중과 소비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해당하는 자원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화석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생산량과 소비량 비중에서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는 석탄이 되겠죠. 석탄. 자, C가 석탄이니까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하고 석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나와요. 같은 곳에서.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일단 서남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모두 많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석유의 비중이 더 높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생산량을 말하는 거예요. 서남아시아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라서 소비량은 어차피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자, 그걸 보고서 A가 석유고 여기 보면 A가 B보다 서남아시아에서 훨씬 더 비중이 높죠. 생산량 비중이 높죠. 이걸 보고서 A가 석유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가 천연가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을 보고 구분해도 돼요. 자, 유럽은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어서 난방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량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보다 천연가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를 봐도 좋아요. 자, 이건 약간 심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체 상태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온, 기본적인 온도에서는. 그래서 별다른 어떤 복잡한 장치가 없이 그냥 유조선에 원유를 싣고 배로 운송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온도를 무려 영하 160도 이하로 내리고 그 다음에 압력도 많이 높여야 얘가 액체로 되잖아요. 그래야 LNG 수송선에 담아가지고 운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유조선에 비해서 LNG 수송선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지역, 뭐 유럽 같은 곳으로 육상에 있는 뭐 파이프라인, 물론 해저로 연결하기도 하지만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뭐 러시아나 그런 데서는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지만, 자,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는 천연가스를 생산해봤자 뭐 앵글로 아메리카나 또는 뭐 아시아나 또는 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할 때 LNG 수송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요, 지역 내 생산량을 보면 비중이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자, 여기 보면 라틴 아메리카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고서 A가 석유고 B가 천연가스라는 걸 구분해도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랑 천연가스는 같은 곳에 매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다음 글의 밑줄 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자원은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하는 가변성이 있다. 기억. 자, 21세기 들어 기술의 발달로 채굴 비용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셰일 가스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자,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먼 옛날에는 그냥 자연이었겠죠. 자연이었겠는데 이 문제에서 뭐 지금 자연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셰일 층에 있는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이 막 개발됐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기술적 자원이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은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셰일가스 채굴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지역이 미국이죠, 미국. 자,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었다. 자,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를 물어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건 가변성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또한 자원이 니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하는데 이를 자원의 편제성이라고 한다. 자원이 골고루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원인이다. 옳은 설명이죠.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거의 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원자력,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적은 양의 원료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자, 전력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너지원은 석탄이에요. 자, 석탄은 오염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기는 하는데 값이 제일 싸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석탄이다. 자,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석유는 수력이나 원자력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적어요. 값이 비싸기도 하고, 석유는 운송용으로 많이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의 원료로도 이용되니까요.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5번,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 자원의 용도별 소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산업용으로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석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수송용으로 또 대부분 쓰고 있으니까 석유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10강 문제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 5번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번, 가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건 석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석유는 주로 고기 조산대가 아니라 신기 조산대 주변에 매장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가 석탄은 나 석유보다 상업적 개발 시작 시점이 이르다.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석유는 가 석탄보다 생산국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낮다. 그러니까 국제 이동량이 많다. 그 다음, 나 석유는 가 석탄보다 합성 섬유 및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이용되는 소비량이 많다. 석유화 공업으로 이용되는 양이 많다. 옳은 설명. 정답은 5번. 그 다음 6번. 자,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의 지역별 매장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해당하는 자원으로 옳은 것은? 자, 사실 매장량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매장량 자체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또는 얼마만큼 수출하느냐, 그걸 많이 물어봤었는데, 또는 소비량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추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매장량을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매장량이 많으니까 생산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장량 대신에 생산량이라고 바꿔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여기 이거 C는 석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석유랑 천연가스는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유럽은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서 이 B가 천연가스가 돼요. B가 천연가스가 되고요. A가 석유가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 7번. 지도는 새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발전 양식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를 봤더니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 지열, 풍력, 바이오 에너지 이 세 가지 중에 태평양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네요. 자, 이건 당연히 지열이 되겠죠. 그럼 가는 지열 발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봤더니 미국,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중국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국토 면적이 넓더라. 그리고 그렇죠. 넓더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알긴 어렵고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미국, 브라질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브라질이 풍력은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에서 독보적인 1등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바탕으로 여기도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 그랬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나가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도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풍력은 여기 보면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인도, 독일, 에스파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이 자, 이 5나라를 주고서 이게 세계 탑 5다라고 했을 때 풍력을 떠올릴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가 풍력이라는 걸 알기엔 참 어려웠지만 가가 지열이고 나가 바이오 에너지라는 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다음 8번 그래프는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이죠. 자, 사실 한국 지리에서는 에너지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도 외워야 돼요.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세계 지리에서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물어본 적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그리고 이걸 과연 수능에서 물어볼까?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정말 알아야 되나? 싶은 문제예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전 세계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은요, 석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얘가 A고요. 석탄.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에너지원, 얘가 B가 아니죠? C네요. 지우고 C가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값은 조금 비싸지만 이렇게 이용했을 때 또는 전력을 생산할 때 대기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잖아요. 온실가스도 좀 적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석탄을 이제 거의 쓰지 않고요. 전력을 생산할 때 천연가스로 많이 바꿨어요 이미. 특히 미국이 많이 빨리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C가 천연가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력하고 원자력은 둘 다 1차 에너지가 곧바로 전력으로만 바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력 생산에 이용하는 에너지원 양을 봤을 때, 에너지원의 비중을 봤을 때 수력이 원자력보다는 더 많고요. 그 다음에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발전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석유는 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유는 주로 수송용과 그 다음에 석유화학의 원료로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전력을 생산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용을 굉장히 적게 해요. 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석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건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B가 석유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가 아니죠? D하고 E 중에 비중이 더 높은 E가 수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가 원자력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A, B, C, D, E를 구분하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앞에 있는 개념 설명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잘 모른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순서만 좀 이렇게 외워두시거나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 있죠. 석탄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전력을 생산할 때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석유는 과거에는 그래도 조금 이용했으나 얘가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수송용과 석유화학의 원료로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전력을 생산할 때는 비중이 제일 적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력과 원자력 중에서는 수력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는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A, B, C, D, E를 구분하고 나면 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A, 석탄은 주로 수송용으로 이용된다. 석유고요. 그 다음에 B, 석유는 주로 고기가 아니라 신기 조산대 주변에 매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 천연가스는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가 아니라 높은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D는 원자력은 계절에 따른 전력 생산량의 변화가 적다. 얘가 옳은 설명이네요. 자, 변화가 가장 큰 건 수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 수력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이다. 잘못된 설명. 정답은 4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니은, 화석 에너지의 지역별 소비량 비중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가, 다에서 고른 것은? 자, 뭐 굳이 다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역은 자연 발화되어 나타나는 불길이다. 그 다음에 연소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역은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천연가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 19세기 내연기관의 발명, 그 다음에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 결성한 자원 카르텔, 얘는 오펙을 설명하는 거네요. 이걸 바탕으로 니은은 석유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가나 다를 구분해 보면은요. 자, 가는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전 세계에서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는 석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구분하는 건 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이제 우리가 유럽이 포인트가 돼요. 자, 유럽은 선진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고위도의 나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난방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높은 건, 자, 여기를 봤더니 유럽의 비중은 현재 다가 더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다가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나가 석유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정답은 5번이요.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 자원의 지역별 매장량 비중과 생산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 하나임. 자, 이제 A하고 B를 구분하려면은요, 일단 생산량 비중을 봤더니 이 나 자원은 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의 절반을 넘어가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운데 특정 대륙의 생산량이 뭐 절반은 뭐 훨씬 넘어서 60%, 뭐 70%도 넘어가네요. 자, 이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나가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B는 당연히 남아있는 유럽이 될 거고요. 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럽은 석유하고 천연가스 가운데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비유럽을 봤더니 생산량을 보니까요, 서남아시아보다도 더 많아요. 가 자원을 생산하는 비중이. 자, 물론 이제 매장량은 상대적으로 서남아시아가 더 많이 매장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유럽이 서남아시아보다도 비중이 더 높다. 생산량 비중이 더 높다. 자, 그래서 가는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가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보면은요, 1번. 가는 천연가스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석유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육상 운송 시 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다. 석탄은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할 수가 없죠. 자, 육상 운송 시 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건 석유랑 천연가스, 특히 천연가스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할 때는 이걸 뭐 냉동 액화 기술 같은 걸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안 되죠.
그냥 기체 상태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값이 싸게 맥힌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석탄은 냉동화학 기술이 개발된 이후 소비가 급증하였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유럽은 천연가스의 지역 내 매장량 대비 생산량 비중이 가장 높다. 자, 이건 B가 유럽이라는 걸 모르더라도요. 매장량하고 생산량의 상대적인 값을 비교해 보면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매장량에 비해서 생산량의 비중이 정말 몇 배나 많은 거죠. B는 유럽은 매장량의 비중하고 생산량의 비중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앵글로 아메리카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A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B는 유럽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자, 3번 문제. 자,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 자원의 지역별 수출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에너지 자원의 특성을 그림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별표가 나오면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 지역 내 국가 간 수출 수입을 포함한 값임. 지역 내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네요. 그 다음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은 유럽에 포함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먼저 가나다 중에 우리가 수출, 수입 이걸 다 더하면, 그러니까 수출을 다 더한 거하고 수입을 다 더한 거하고는 일치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출량을 쭉 봤더니 가가 나나 다보다 독보적으로 많죠. 자, 그래서 가는 석유예요, 석유. 자, 물론 양을 보고 구분해도 되고요. 서남아시아가 모든 대륙 가운데 지금 수출량이 제일 많은 거죠. 그걸 보고서도 우리가 이제 가가 석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나하고 다는 이제 천연가스 아니면 이제 석탄이 될 텐데, 이것도 포인트는 서남아시아가 돼요. 자, 서남아시아는 석탄을 거의 생산하지 않죠. 왜냐하면 서남아시아는 대부분이 신기조산되기 때문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 매장량이 많을 뿐 석탄은 거의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나에서는 여기 서남아시아가 존재감이 없어요. 수출이든 수입이든. 근데 다에서는 서남아시아가 지금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버금갈 정도로 비중이 높네요. 물론 이게 석유하고 비교해 보면 그 지금 양이 적은 편이지만 그걸 보고서 다는 천연가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천연가스. 그 다음에 나는 석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서남아시아가 가나 다를 구분하는 열쇠가 되겠네요. 자, 이제 밑에서 A, B, C를 구분하는 건 쉽죠?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A는 석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화석 에너지 중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양이 가장 많은 B는 석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화석 에너지 중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원은 석탄이고, 그러니까 아니오에 해당하는 여기가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천연가스.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요,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 다음 4번 문제는 난도가 좀 높더라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발전 양식별 비중과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다는 각각 수력, 원자력, 화력 가운데 하나임. 자, 이제 네 국가를 봤더니요. 일단 유럽에 있는 프랑스,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이죠. 자, 이렇게 네 나라 중에 일단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덜 돼 있죠.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체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 네 나라 중에는 아마도 브라질이 1인당 전력 소비량이 가장 적을 것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이 네 나라 중에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수력이 발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있죠. 일단 캐나다는 과거에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많이 한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브라질은 아마존 강, 세계에서 유량이 제일 풍부한 아마존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 이쪽 서쪽 지역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높은 곳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한다. 캐나다하고 브라질이 비중이 높은 건 수력 발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이걸 바탕으로 자, A, B, C, D, E 네 나라 가운데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제일 적은 C가 브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B하고 비중이 모두 높은, 그러니까 두 나라가 모두 비중이 높은 다는 얘가 수력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B는 캐나다가 되겠죠. 캐라고만 적을 걸 그랬나 봐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가하고 나는 얘가 화력하고 원자력을 구분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게 조금 어려운데 아마 밑에 있는 선택지는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다는 확실히 수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화력과 원자력은 가하고 나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 그만큼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사실 답은 3번이거든요. 다는 수력은 나가 원자력인지 화력인지 모르겠지만 기후 조건에 따른 계절별 발전량의 변동폭이 크다. 맞는 설명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아마존강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열대 우림이다 보니까 뭐 계절에 따라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바나 기후도 주변에 있어서 화력이나 원자력보다 차이가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 있죠. 그리고 이제 한겨울에는 뭐 꽁꽁 얼어 있으니까 뭐 물이 별로 없겠지만 그 눈과 얼음이 녹는 봄철에 이렇게 수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해요. 그래서 수력 발전은 어쨌든 화력과 원자력보다 계절별 발전량의 변동폭이 더 크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 이렇게 정답을 찾고요. 가하고 나, 그 다음에 A하고 D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이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우리가 A를 봤더니 A는 지금 나 발전 양식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뭐 그래프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나가 원자력이 되고요. 그 다음 A가 오스트레일리아가 돼요. 그 다음 가가 자연스럽게 화력 발전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D는 그래서 프랑스가 될 거고요. 자,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서 D가 프랑스고 나가 원자력이라는 걸 더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번, 2번, 4번, 5번을 차례대로 보면은요. 가, 화력은 다 수력보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 다음 2번, 나는 원자력은 가, 화력보다 발전소당 발전 설비 용량이 대체로 크다. 그 다음에 B, 캐나다는 C, 브라질보다 1인당 국민 총생산 규모가 더 크다. 자, 이건 두 나라를 모르더라도요.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고서 B가 대체로 더 경제가 발전했다.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 총생산 규모가 더 크다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오스트레일리아니까 남반구, D는 프랑스니까 북반구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역시 좀 어려운 문제죠. 자, 5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조금 낮네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가라 에너지 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라는 각각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중 하나임. 자, 먼저 노르웨이에서 독보적으로 비중이 높은 가는 수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뭐 해발고도 되게 낮을 뿐만 아니라 뭐 지각판의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고위도에 있어서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태양광, 태양열을 하기에도 뭐 그닥 유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가 풍력 발전이에요.
풍력 발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하고 터키가 있는데 여기는 두 나라는 모두 지금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지열 발전을 모두 하는데 근데 태양광, 태양열도 두 나라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나라를 빼고 여기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는 지열 발전을 뭐 들어본 적 없죠. 지각반의 경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두 나라에서만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지열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는 건 풍력이라고 생각할 풍력이란다. 지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 나는 살펴봤으니까 다하고 라를 봤더니 자, 우리가 다는 두 나라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덴마크에서도 존재감이 있죠. 그래서 이 다는 태양광, 태양이라고만 적을게요. 태양광 또는 태양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키하고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만 존재감이 확실한 이 나가 아니죠. 이게 미안해요. 이 라가 지열 발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라가 지열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뭐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가는 수력은 연간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일단 비나 눈이 많이 내려야 수력 발전에 유리할 거니까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얘는 태양광, 태양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풍력은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뭐지? 그쵸. 자, 다는 태양광은 판의 경계 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라가 되겠네요. 그 다음 라는 지열은 낙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수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 라 중 세계 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력이 가장 높다. 가가 가장 높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6번. 가나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국가별 발전량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를 AC에서 고른 것은? 자, 1904년 7월 4일 이탈리아 라델레로 지역에서 전구 4개의 불을 켤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었다. 이탈리아. 그 다음 그로부터 7년 후 가에너지를 활용한 최초의 상업발전소가 세워졌으며 최근에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에너지는 외부 기후하고 상관이 없네요. 기후에 의존하지 않고 연중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하 깊은 곳까지 굴착해 지하 깊은 곳, 자, 여기에서 확실히 지열 발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화석 에너지의 고갈 우려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생물 유기체로부터 얻은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물 유기체,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바이오 에너지는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 자, 지열 발전은 판의 경계에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나라나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있는 나라 또는 아이슬란드 그런 나라들이 지열 발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A, B, C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요. 자, 우리가 미국, 필리핀. 자, 필리핀 전력에서 필리핀이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가 등장한다. 자, 얘는 지열이 되겠죠. 지열. 그 다음에 B는 중국, 캐나다, 브라질. 캐나다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나오는 걸로 봐서 B는 바이오 에너지가 될 거고요. 자, C는 미국, 브라질,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 미안해요. 지금 잠깐 착각했네. 바이오가 아니고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브라질, 그 다음에 빙하 영향을 받은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수력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미국이 독보적인 1등, 그 다음 브라질,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정도니까 C는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정답을 찾아보면 2번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설을 다 마쳤는데요. 자, 문제 해설을 하면서도 문제가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기보다는
난도가 쓸데없이 높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뭐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를 좀 많이 틀렸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자료들 한 번 더 보시고 꼼꼼하게 복습을 해 주시면 뭐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아마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꼭 이미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수고했고요. 자, 11강 해설로 다시 돌아올게요.